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요? 보고서 하나 때문에? 아니면 팀장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어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녀를 보고 결국 또 뛰어든 남자. 입으로는 나가라 하면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 남자 대체 뭐죠? 장기용과 안은진의 케미가 폭발하는 키스는 괜히에서 3화를 빠르게 정리하고 4화에서 터질 로맨스 폭탄을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다림은 절박했어요. 동생이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증발했고 그 과정에서 엄마 명의로 된 집은 담보로 넘어갔죠. 게다가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던 다림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추럴베베 마더TF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다림은 망설였죠. 6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만 지원 가능하다는 조건. 하지만 절박함이 양심을 이겼어요. 위층에 사는 20년 지기 친구 선우가 싱글 데디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림은 가짜 유부녀로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공지혁도 그 면접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팀장으로요. 근데 딱 다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지혁은 자리를 떴어요. 6개월짜리 인턴 프로젝트에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다는 듯이 냉소적으로 면접장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엇갈렸습니다. 면접은 지혁의 이복 누나 공지혜가 진행했어요. 지혜는 다림의 열정을 보고 오히려 흥미를 느꼈죠. 스펙도 없으면서 의욕만 넘치는 이 여자를 동생 지혁을 괴롭히는 도구로 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림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다림은 긴장했어요. 가짜 유부녀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췄죠. 팀장으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제주도에서 다이너마이트급 키스를 나눴던 그 남자 공지혁이었던 거죠. 두 사람 다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지혁은 충격이 컸어요. 6세 아이를 둔 유부녀 엄마만 뽑는다는 말을 듣고 다림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남자친구 없다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남편도 있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다니. 배신감이 몰려왔겠죠. 다림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직속 상사라니. 옥상에서 마주친 두 사람, 지혁은 다그쳤어요. 왜 제주도에서 남자친구 없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왜 자신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냐고요. 다림은 어떻게든 변명을 지어냈어요. 남자친구는 없었다고요. 남편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지혁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죠. 다림은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자고. 그날 일은 탁구 몇 번 친 것처럼 가볍게 넘어가자고요. 그 말에 지혁은 기가 막혔어요. 탁구? 그게 고작 탁구였냐고. 자신은 그날 이후 얼마나 그녀를 찾아다녔는데. 할아버지 나무가 있는 동네를 수소문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키스가 뭐 별거냐는 투로 말하고 있었죠. 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지혁은 다림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다림은 물러서지 않았죠. 아픈 어머니 생각하면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퇴사 말고는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지혁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5일 동안 밤낮 없이 젖병을 끓는 물에 넣었다 빼는 실험. 혼자서요. 말도 안 되는 업무였지만 다림은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늦은 시간 지혁은 실험장을 찾아갔어요. 근무 태만으로 해고할 명분을 찾으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도착해서 본 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어요. 텐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텐트를 보는 순간 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림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죠. 그때 뒤에서 다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다림은 침착하게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안도감이 먼저 왔죠. 무의식적으로 다림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어요. 다행이다라고 중얼거렸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혁의 본능이 드러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 여자를 밀어내고 싶어도 위험에 처한 그녀를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곧 정신을 차린 지혁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어나가라고 했죠. 다림은 그때 지혁의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제주도에서 건넨 네잎클로버. 지혁의 휴대폰 케이스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 순간 다림은 깨달았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요. 그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런데 자신은 그 진심을 탁구라고 표현해버렸던 거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지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팀원들은 불안해했죠. 소문이 돌았거든요. 지혁이 회장 아들이고 마더TF팀은 6개월 뒤 해체될 거라는 소문. 자신들은 그저 회장 아들의 경력 쌓기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림은 달랐어요. 팀원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성과를 내면 팀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능력을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고 다림은 직접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지혁은 차가웠습니다. 다림은 무릎까지 꿇으며 진심을 전했어요. 자신한테 화난 건 다 받겠다고. 하지만 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이 보고서만 봐달라고요. 지혁은 냉랭했어요. 다림의 절박함도 무릎 꿇은 모습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죠. 그는 보고서를 수영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절박하면 직접 건져보라는 듯이요. 다림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수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보고서를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물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도 알았어요. 다림이 수영을 못한다는 걸. 제주도에서도 물에 빠진 다림을 구했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다림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에 젖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숨이 가빠서였을까요? 아니면 심장이 뛰어서였을까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요. 3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물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화 예고편은 정말 폭탄 같았어요. 드디어 변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가짜 남편 김선우의 등장입니다. 지혁과 다림이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도망치다가 좁은 옷장에 숨어요. 얼굴이 가까워지고 묘한 기류가 흐르죠. 지혁의 시선이 다림의 입술로 향해요. 이성을 잃기 직전이죠. 바로 그때 옷장 문이 열려요. 선우가 문을 연 거예요. 당황한 지혁과 선우,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며 동시에 묻죠. 넌 뭐야? 지혁이 대답해요. 이 여자 직장 상사라고요. 그러자 선우가 당당하게 응수합니다. 이 여자 남편이라고요. 할 말을 잃은 지혁. 지혁 입장에선 멘붕이 오는 순간입니다. 멀쩡한 남편까지 보니까 더 빡친다는 그의 독백이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질투입니다. 깊은 질투심에 빠진 거죠. 선우를 향한 질투. 유부녀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고편에서 가장 웃긴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콩몰 20주년 기념 커플 게임이에요. 까칠하고 냉정했던 차도남 공지혁 팀장이 다림을 등에 업고 버티기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성을 지르며 누구보다 열심히 게임에 임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혁이 이미 다림에게 깊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냉정한 팀장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냥 한 남자로서 그녀와의 순간을 즐기는 거죠. 츤데레의 속마음이 터진 거예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썸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마더TF팀의 위기가 찾아와요. 공지혜와 그녀의 신복 마종구 팀장이 지역의 팀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방해하거든요. 예정에 없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마더팀에게 맡기게 되죠.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진행은 장진희가 맡기로 했는데 사고로 다림이 대신 투입됩니다. 육아 경험이 전혀 없는 다림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마종구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돼요. 바로 그때 지혁이 나타나요. 다림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은 다림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면서도 남이 다림을 힘들게 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는 거죠. 이 라이브 커머스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공지혜와 마종구가 지역의 팀에 결정적인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판을 짠 거죠. 하지만 이런 방해 덕분에 오히려 팀원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다림은 6개월 뒤 사라질지도 모르는 마더TF팀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에 임할 거예요. 그리고 지혁은 이런 다림의 모습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게 될 겁니다. 선우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림이 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를 느낀 것 같거든요. 20년 지기 친구로만 봤던 다림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짜 남편 연기가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유하영이에요. 하영은 지역의 정략 약혼녀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상태죠. 그런 하영이 싱글데디 김선우를 만났습니다. 하영은 선우의 사진 스튜디오와 따뜻한 감성에 이끌리게 됩니다. 재벌가 막내딸이지만 돈과 배경이 아닌 진짜 사랑에 뛰어드는 캐릭터예요. 악녀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인물이죠. 하영이 지역에게서 선우로 마음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과 다림 사이에 가로놓인 약혼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공지역, 고다림, 김선우의 삼각관계는 유하영의 합류로 사각관계로 확장됩니다. 지역의 마더팀이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김선우가 사진작가로 합류하면서 다림과의 부부 연기가 본격화될 거예요. 지역의 질투는 더욱 심해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도 느낄 겁니다. 약혼녀가 있는 자신이 다림에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을 자책하게 될 거예요. 또 공지의 방해 공작도 심해질 겁니다. 지역이 다림을 보호할수록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지혜는 더 집요하게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거예요. 사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지역이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정말 츤데레의 교과서예요. 자신이 다림을 구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다림을 구박하는 건 못 참아요. 차갑게 대하면서도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뛰어들고요. 네잎클로버를 던져버리면서도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합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3화는 오해와 애증이 뒤섞인 두 사람의 감정선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밀어내고 싶어도 끌리는 마음, 화가 나지만 걱정되는 마음, 이 모순된 감정들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4화에서는 이 복잡한 감정선이 폭발할 겁니다. 가짜 남편의 등장으로 지역의 질투는 극에 달하고 라이브 커머스 사건으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질 거예요. 커플 게임에서 보여줄 지역의 모습도 기대되고요. 공과 사를 구분하자던 두 사람.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림은 언제 지역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언제 다림이 싱글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주변의 방해를 뚫고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4화 방송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5화 예측까지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재밌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